풋볼 파이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문 분석가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경기 결과나 승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그 씁쓸하고도 장엄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핫주쭈 중국 축구의 고독한 영웅. 한때 중국의 손흥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14억 인구의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 남자, 바로 우레이 선수입니다. 핫주쭈 그가 마침내 그 붉은 대표팀 유니폼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주째 A매치 규지분군 경기 37골. 이 기록이 증명하듯 그가 입었던 유니폼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홀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그의 깊은 고통과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아직 정상급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가 왜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하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은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번 결정은 수년간 그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중국 축구의 처참한 현실, 그 시스템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거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시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최근 중국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성적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또다시 좌절되면서 중국 대륙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 실패의 과정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마치 지진처럼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서 골마왔던 중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들을 한순간에 수면 위로 터뜨려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상처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대한 균열의 중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에이스, 우레이의 대표팀 은퇴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의 은퇴는 단순한 선수 한 명의 이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가장 아프고도 선명한 균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균열을 통해 그들이 그동안 감추고 싶어 했던 문제의 본질,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명장들을 데려와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는 외부가 아닌 바로 중국 내부, 그들 자신의 언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칼날을 뽑아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선수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중국의 유력 매체 내시진은 최근 기사에서 그동안 모두가 쉬쉬하며 애써 외면했던 진실을 단 한 문장으로 폭로했습니다. 문제는 감독이 아니다, 선수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외부의 비판이 아닌 자국 언론이 스스로 내린 진단입니다.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 판즈이, 순지아이처럼 아시아 인류 스타들이 있었지만 지금 중국엔 인류 선수가 전무하다.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우레이조차 아시아 무대에선 이류로 평가받을 뿐이다. 자신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상징인 우레이 선수를 이류라고 평가하는 이 냉혹함.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처절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시아 최고를 자랑하던 선수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고 14억 인구 속에서 새로운 인재는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이유, 시스템의 붕괴가 있습니다. 같은 기사는 중국 축구의 치명적인 변곡점으로 1992년을 지목합니다. 1992년 이전 중국은 탁구, 다이빙, 육상처럼 국가가 직접 인재를 키우는 국가 육성 시스템으로 축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92년 이후 축구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설 아카데미 중심의 시장 논리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을까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축구를 배우는 비용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축구 유망주들이 운동화 끈을 풀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한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값을 매길 수 없는 재능의 낭비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유소년 육성을 시장에 떠넘긴 대가가 바로 지금의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인재 공급이 끊겼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모든 짐이, 모든 압박감이 단 한 사람의 어깨에 지워지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영웅에게만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영웅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레이는 소속팀에서 뛸 때부터 진통제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한 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 상대팀과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자기 자신의 몸과도 그리고 팀을 구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과도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겁니다. 브레이 새로운 공격수가 나타나지 않으니 부상당한 그가 진통제를 맞고서라도 뛸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한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동시에 한 명의 스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 했던 중국 축구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선수 경쟁력의 위기,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한 명의 영웅에게만 의존하는 현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지금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무섭고도 본질적인 지점은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이 모든 날카로운 지적이 한국이나 일본 혹은 다른 외부가 아닌 바로 중국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축구가 더 이상 감독 탓, 심판 탓 혹은 지독한 불운을 탓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침내 거울 앞에 똑바로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에겐 좋은 선수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 그것은 살을 애는 듯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가장 위대한 용기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불과 20여 년 전 중국에는 세계 최고의 무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당당히 뛰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견고한 수비수였던 순지아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장이었던 판지. 그들은 아시아의 자랑이었고 중국 축구의 빛나는 황금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최고 선수, 유일한 희망인 우레이를 보며 아시아 1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극명한 대비가 느껴지십니까? 프리미어 리거를 배출했던 과거의 영광과 자신들의 최고 에이스를 1위라 부르는 현재의 초라한 자화상, 이 거대한 간극이, 이 엄청난 추락이 바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두 경기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육성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리는 통렬한 자기 고백이며 14억 인구 대국 중국 축구가 마주한 총체적 난국의 적나라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폭풍 같은 클라이맥스가 지나간 뒤 이제 무대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한 뒤 중국 축구 앞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결과는 바로 거대한 공백입니다. 우레이라는 지난 10년간 중국 축구를 상징했던 거대한 태양이 진 그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미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살의 신예 공격수 왕이동 선수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 선수죠. 물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새로운 불빛을 발견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18살, 프로 경험도 많지 않은 어린 선수에게 14억 인구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또다시 짊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진통제를 맞으며 고독하게 싸워야 했던 우레이의 비극을 또 다른 재능 있는 젊은 선수에게 그대로 되풀이하게 만드는 비극의 시작은 아닐까요? 한 명의 영웅에게 의존했다가 실패한 그들이 또다시 새로운 영웅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 한 명의 문제를 넘어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두 번째 결과가 중국 축구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갈림길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중국 축구는 지금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재능을 포기하는 선수가 없도록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재를 키워냈던 과거의 국가 주도형 시스템으로의 회귀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시장 중심적인 사설 아카데미 시스템을 유지하되 그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뜯어 고칠 것인가 이 중대한 선택에 따라 중국 축구의 향후 10년 아니 20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중대한 갈림길 앞에서 어떤 합을 내놓을까요? 시스템의 문제, 미래에 대한 고민, 이 모든 복잡하고 차가운 분석의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따뜻한 한 가지를 잠시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레이라는 한 인간, 한 선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중국 언론은 그를 아시아 이류라고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네, 어쩌면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 그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결과의 한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땀과 노력, 그리고 진통제를 맞아가며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투혼까지 감히 이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의 열정과 헌신만큼은 아시아 인류,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영원한 인류 선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한영의 천재나 화려한 이름값이 아닌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함께 뛰는 단단한 팀워크에서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이자 축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진정한 승리는 한 명의 천재가 아닌 정직한 땀방울과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함께 뛰는 단단한 팀워크에서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축구를 사랑한 이유이자 축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내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 축구의 문제가 정말 그들의 말처럼 선수의 질적 저하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함께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풋볼파이어의 더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파이어의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